지난 6월 4일 제31회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온라인 재난구호소 체험캠프가 초등학생 어린이를 둔 20가족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재난대비 훈련 현장, 그 현장에 미우당이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인천의 재난발생시 컨트롤타워, 인천시 재난안전상황실입니다. 생방송 전은 역시나 분주한데요. 현장에서는 점검 또 점검, 긴장되는 순간들입니다. 드디어 시작! 온라인이지만 상황실은 현장 수업과 다를 바 없이 진지하고 뜨겁습니다. 중앙선과 양쪽 가슴이 만나는 지점을 압박하시면 됩니다. 펴보세요. 네. 소방관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호흡이 척척 맞는데요. 아이쿠, 그야말로 젖먹던 힘까지 우리 어린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긴장감 속에서 1교시가 끝났고 쉬는 시간마저도 상황실은 다음 수업 준비로 쉴 틈이 없는데요. 2교시는 매듭을 배우는 시간. 직접 배워도 어렵던데 과연 온라인으로 매듭을 잘 배울 수 있을까요? 역시 만만치 않네요. 그래도 소방관 선생님들은 될 때까지 반복 또 반복합니다. 3교시 비상시 탈출을 위한 화재 대피 훈련. 화재 시 우리 집 소방시설을 체크하고 대피 경로를 확인하는데요. 드디어 마지막 수업, 생존 배낭 만들기까지 3시간을 쉬는 시간 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방송이 끝! 오늘 준비하신 담당자분의 한 말씀 들어볼까요?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온라인으로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너무나도 잘 따라와줬고 준비 상황도 너무 잘 미리 다 준비가 돼서 원활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이제 안전점검의 날 때도 스스로 할 수 있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그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져서 재난대비 훈련이 다시 재개가 된다면 그때는 꼭 현장 훈련에도 참여를 해서 대피를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에서도 멈춤 없이 우리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온라인 재난구호소 체험 캠프를 다녀온 미우당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지친 마음을 비우는 힐링 여행지로 바다가 최고라고 하는데요. 영흥도는 인천과 서울에서 자동차로 가는 가까운 섬입니다. 모래가 고와서 푹신푹신한 느낌인 심리포 해수욕장은 영흥대교 부근의 내리 선착장에서 심리 떨어진 곳에 있다고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해수욕장은 파고라와 캠핑장 자리, 그리고 샤워장 등 편의시설이 있어서 편하게 바다를 바라보며 힐링할 수 있는데요. 심리포 해수욕장 야영장은 심리포 영농조합에서 예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 5월에 개장한 내리 생태체험장 운영으로 바지락 캐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할 수 있었는데요. 힐링하기 좋은 곳이어서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영흥도 심리포 해수욕장은 소사나무 군락지가 있는데요. 오래전에 겨울철에 강한 해풍으로 모래가 많이 날아와 마을에 많은 피해를 주기에 방풍림으로 350여 그루의 소사나무를 해수욕장과 마을 사이에 심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심리포 해수욕장의 명물 150여 년이 된 소사나무 군락지는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이곳에서는 야영 및 치사행위를 할 수 없기도 합니다. 이제 주로 이제 개장을 하게 되면은 해수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안전요원 이런 분들이 다 들어오니까 뭐 괜찮아요. 가까운 곳이고. 그런 면에서는 진짜 신입파 해수욕장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소서나무 이것이 진짜 일품이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얘네들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막았는데도 그래도 손님들이 무대보러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자제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드리고. 십리포 해수욕장 한쪽엔 데크로 된 산책로가 바다를 바라보며 해변도 걷다가 산기슭도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는데요. 데크로 된 산책길을 걷는 동안 펼쳐진 넓은 바다 풍경과 영종도 그리고 인천대교 등이 보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시민제작단 김혜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열린TV 시청자 세상 시민기자 김성경입니다. 저는 지금 골목골봉이 행복한 미추홀구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철도 스탬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열린TV를 통해 처음 듣게 되었어요. 저와 함께 철도 스탬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인천에는 수많은 철도 스탬프를 찍는 곳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미추홀구로 나와봤습니다. 미추홀구에는 수인선의 인하대역, 그리고 숭이역이 있고요. 1호선으로 제물포역, 그리고 주안역 총 4군데의 철도 스탬프를 찍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철도 스탬프를 찍으러 떠나보실까요? 철도 스탬프란 원래 한국철도 100주년을 기념하여 1999년 코레일에서 전국의 역 중 특색 있는 역들을 선정하여 기념 스탬프를 제작해 비치한 것으로 유래되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기존의 100주년 스탬프 이외의 다양한 역들의 스탬프가 비치되는 경우가 늘어나 역 방문 기념 스탬프, 전철 스탬프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철도 스탬프를 찍기 위하여 인하대역 고객 지원실로 향했습니다. 인하대역 고객 지원실은 개찰구 밖에 있으며 고객 지원실을 방문하여 철도 스탬프 찍으러 왔습니다 하면 직원분들께서 친절하게 스탬프를 꺼내주십니다. 제 뒤로 보여지는 건물이 바로 인하대학교 본관 건물인데요. 아까 찍은 스탬프와 똑같은 건물이라는 거 눈치채셨나요? 짜잔, 정말 똑같이 보이죠? 이렇게 자주 지나가면서 봤던 인하대학교 건물이 스탬프로 찍어진다니 정말 재미있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스탬프는 인하대역 다음 역인 숭이역입니다. 숭이역도 인하대역과 마찬가지로 고객 지원실을 방문하여 스탬프를 날인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숭이역 고객 지원실도 개찰구 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짠! 이번엔 스탬프를 한번 손등에 받아봤는데요. 인하대역에서 받은 스탬프와는 다르게 좀 그림이 뭘 나타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건물이 어떤 걸 나타내는지 아실 것 같으신가요? 바로 숭이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남인천역의 옛 모습을 담은 그림입니다. 숭이역 개찰구 안에는 벽화 그림으로 옛 남인천역을 기념하기 위해 타일이 붙어 있습니다. 옛 수인선이 전철로 다시 개통되며 옛 수인선의 종착지이자 시발점이었던 남인천역을 비슷한 위치의 숭이역이 계승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미추홀구의 철도 스탬프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역 말고도 주안역, 제물포역에서도 철도 스탬프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철도 스탬프를 찍으러 방문을 하셔서 어떤 그림이 있는지 찾아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미추홀구에서 새로운 추억 만들어보세요. 이상 시민제작단 김성경이었습니다. 인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와 함께 지난 24일 농촌 일손 돕기를 했는데요. 강화군 양도면 농가 포도봉지 씌우기를 진행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인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8개 구 자원봉사센터와 포도봉지 씌우기를 하는데요.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농가에 힘을 실어주는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흘리신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우리 강화 양도 포도에 대한민국의 자존심으로 최고의 포도로 잘 연결할 겁니다. 강화군 농협의 조촐한 개회사를 마치고 자원봉사자 120여 명은 강화군 전체 농가에 분산되어 일손 돕기가 진행됐는데요. 서구 자원봉사센터를 따라가 봤습니다. 포도밭에 주렁주렁 열린 포도송이가 눈길을 끄는데요. 입안에 침이 가득 고입니다. 포도가 익으려면 멀었는데 말이죠. 일단 포도농가에서 봉지 씌우는 방법을 들어봅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가 홈이 있어. 요 꼭지가 그 정도 되게끔 하고 얘를 아무려 그냥. 그러면 이 핀이 있어. 그러면 이걸로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리면 돼. 그냥 쌀만 하네요. 농사를 처음 해봐가지고. 열심히 듣기는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한 줄기에 2송이씩 정확히 달렸는데요. 간격이 좁아 손놀림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봉사자들이 물러설 수는 없죠. 이번 농촌 봉사는 대학생부터 단체, 부부 봉사자분도 계셨는데요. 퇴직하시고 부인 따라다니며 봉사를 하게 됐다면서 제대로 도와주게 될지 걱정도 많습니다. 이런 걸 또 경험을 하니까 좋고요. 농촌이 돕는 데는 그냥 보람 있게 왔는데 이게 제대로 이게 성과를 나타낼지 그게 부인까지 거들며 인터뷰를 하는데 손놀림은 놓지 않습니다. 또 한켠엔 대학생 봉사자인데요. 포도봉지를 씌우고 쓰담쓰담합니다. 제대로 씌웠는지도 걱정이지만 뿌듯합니다. 살았는데 저기 구석에 있는 애는 조금 구석에 있어서 너무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포도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몇 번이고 씌워보지만 복습을 계속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좋은 일 하니까 뿌듯하네요. 이 포도가 잘 자라가지고 농민들이 좀 부자 됐으면 좋겠네. 농촌 봉사가 어렵고 처음 접하는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봉사자들 손길이 아름답습니다. 인천 서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25명의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강화에 있는 농가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활동은 포도 봉지 씌우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초록 포도송이가 흰색 봉투로 변했는데요. 사랑이 가득 담긴 포도송이는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익어가겠죠. 여름 과일로 인기가 높은 포도가 봉사자들 덕분으로 달콤하게 익을 것입니다. 시민제작단 김용욱입니다. 지난 7월 1일은 인천에서 또 하나의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경기도에 속해 있던 인천이 1981년 직할시 승격으로 행정구역을 직접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한 인천 독립 4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1966년부터 2001년까지 무려 17명의 시장이 거쳐간 시장 관사가 시민이 직접 지은 인천 시민의 집이라는 새 이름을 달고 완전히 시민에게 개방된 날입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감격스러운 개방 행사를 축하했습니다. 직접 지어주신 인천 시민의 집으로 새 이름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시민의 집 개방 첫 정말 방식입니다. 시민과 밀착돼서 시민들이 힐링하고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명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개방 행사 후엔 기념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국악 퓨전밴드 온도와 가수 하림의 공연이 인천의 집 야외 정원의 밤하늘을 수놓으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인천 직할시가 경기도로부터 독립한 40년이 되는 날에 이런 뜻깊은 일이 이루어져서 아주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이 장소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니까 시민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고 지치셨을 때 와서 힐링하시고 마음의 치유를 받고 가시기 아주 좋은 장소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편하게 오셔서
즐겁게 지내시고 하는 그런 명소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함께 시민 여러분이 여기에 필요한 콘텐츠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시민시장님들이시니까 꼭 주인 행세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활짝 열린 시민의 공간에 320만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콘텐츠들이 축제처럼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SK 브로드밴드 인천방송 시민제작단 문경숙입니다.